이게 뭐 근데 극한의 끝 아닐까? 뭐 진입 판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진입 판정. 진입 판정. 중요하지. 그 진입 판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극한의 성질이야. 기억을 할 거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리미트.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가 수렴한다. 수렴해야 돼. 수렴해야 돼. 다시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도 수렴한다. 수렴해야 돼. 둘 다. fx랑 gx가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4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지 맘대로야.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gx는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수렴하니까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헷갈리라고 나오는 게 거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거예요. 이거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라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안 되는 경우는 뭐 때문에 안 되냐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우리가 이 극한 값을 쓸 때는 저 상태를 쓰는 게 아니라 값을 써야 되겠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너 있는 상태야 라고 하면 이거는 분모 값을 쓸 거니까 0 분자 0 이렇게 못 쓴다고.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알겠지? 뭐 분자가 0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분모가 0이 아니란 전제 하에는 얘 분리해도 상관없어. 나누기여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저기 있습니다. 2번이지. 뭐 2번 다 맞췄을 것 같긴 한데 2번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표현하기야, 표현하기.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만 쭉 얘기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가 가까이 간다. 그때 fx가 문제에 존재한대. 알파야 라고 해봅시다. 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간다. fx 곱하기 gx가 뭐 존재한대. 베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볼까? 둘 다 존재해. 근데 문제에선 물어본 게 gx는 뭐게? 이렇게 물어봤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는 수렴해 안 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가 fx 분자가 fx 곱하기 gx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gx라는 함수를 표현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얘가 분리해서 알파분의 베타야 라고 쓸 수 있나? 이게 불가능하다. 뭐 때문에? 알파가 0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 거예요. 알겠지? 알고 있는 함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는 표현하기야, 표현하기. 표현하기. 근데 여기 있는 알파가 0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가능하다. 이거지, 그치? 문제에서 저기 있는 2번은 안 돼. 근데 3번은 가능해. 이게 3번이 가능한 이유가 분모가 0이 아니래. 아니어서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3번은 참이 되는 거고 2번은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다. 됐지? 4번 뭐냐면은 4번도 한 번만 해볼게요. 4번 이제 익숙해지면은 4번 이런 거는 틀릴 일이 전혀 없어. 표현하기야 표현하기.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게 뭐 있다고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gx분의 fx 이렇게 있다. 여긴 얘도 수렴하고 존재하고 얘도 수렴해 존재해. 그치? 얘네를 통해서 뭘 구해보세요 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수렴해 안 해를 물어봤다. 그치? 아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표현하기 정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긴 얘는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 곱하기 gx분의 fx야 라고 해서 얘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전에 알파 얘는 아까 전에 베타였으니까 분리해서 상관이 없어. 4칙 연산 중에 나누기 빼고는 분리해서 상관이 없다 이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수렴한 거 맞습니다. 4번은 참이겠지? 이제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있는 6번
가서 선생님 필요한 것만 먼저 6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 그렇지? 다른 거 선생님 존재 조건 하나도 안 줬고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볼까? n배 fx에다가 플러스 n배 gx 얘가 존재한대. 알파야 이렇게 존재한다. 다시 또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p배 fx 플러스 q배 gx야. 이렇게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한번 해볼까? 저기 있는 연산이 가능한 6번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얘를 통해서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 fx는 극한값 존재하게 안 하게 라고 하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오케이.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 n 모르고 pq도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연산한 결과는 알파, 이렇게 연산한 결과는 베타. 그치? 그러면은 fx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극한값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다시 그럼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라고 하면은 얘 존재할까 안 할까? 얘도 역시 존재합니다. 4층 연산 중에서 나누기가 걸림돌이고 더하기 빼기 막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치? 실수배 역시 자유로워요. 여기는 얘 덩어리가 존재한다며. 그치? 나는 fx를 먼저 찾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과정만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건데 과정 니네가 막 적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 그럼 다음부터 그냥 그거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n분의 1배를 취해도 상관이 없잖아. 실수배니까. 그래서 요건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n분의 1배 n분의 m fx에다가 플러스 gx야. 요거는 n분의 알파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가 됐고 뒤에 있는 거는 q분의 1배를 취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q분의 1배 그럼 q분의 p fx에다가 플러스 gx가 몰라. 근데 얘는 q분의 베타야. 이렇게 됐다. 맞지? 두 개 빼도 어차피 수렴하잖아. 둘 다 수렴하니까 빼든 더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빼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밑에 거 빼 n분의 m 마이너스 q분의 p 묶어서 fx 있고 gx 소거되고 요 극한값도 역시 차로 연결될 거니까 n분의 알파 마이너스 q분의 베타야. 이렇게. 그치? 그럼 요 실수배만큼 똑같이 나눠줬을 때 실수배니까 나눠줬을 때 fx에 대한 극한값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4층 연산 중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다 존재. 얘가 6번이다. 알겠지? 이해 잘해봐. 그 베이스가 지금 뭐 갖다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선생님 지금 얘까지 얘기한 거는 다 요 갖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 갖다만.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fx도 수렴, gx도 수렴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다시 거기 있는 7번은 어떻게 되냐면 7번 리미트 x가 a로 가요. 갈 때 2배 fx 마이너스 gx가 0이야 0. 얘가 0이네. 그렇지? 그러면 얘를 막 분리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원아 있어요 없어요? a로 가까이 갈 때 2배 fx에다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gx 이렇게 연산하면 얘가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분리를 하든 뭐 합치기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수렴하지 않잖아? 분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얘가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을 풀었더니 걔가 0이야. 라고 나온다 한번 쳐볼까? 그럼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얘 뭐 나올 거야? 무한대 나올 거야. 얘 뭐 나와요? 무한대 나올 거야. 근데 각각의 상태를 놓고 얘 무한대 빼니까 0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분리가 안 됩니다. 알겠지? 어떤 게 전제가 돼야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냐면 F와 G가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가 돼야지만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어. 이게 7번이다. 됐나요? 오케이? 야, 지금 배우는 것만 잘하면 돼. 이거 뭐 없어. 진입 판정은 더 나올 게 많이 없어요. 다시 뒤로 가서 10, 11, 12, 13 아니네? 10, 11, 12, 12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똑같은 거다. 지금 하는 거 잘 이해하면 돼.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구나. 4층 연산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누기만 조금 까다롭고, 나누기는 분모값이 되는 게 0으로 가지 않으면은 성립할 거야. 이 정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라는 것만 지금까지 열심히 떠든 거다. 이제 그 기본적인 형태 말고 다음 형태를 좀 설명해 줄 텐데, 다음 형태 봐볼까요? 다음 형태가 거기 있는 11번이야, 11번. 이건 뭐 기본형이 아니지. 11번. 리미트 x가 1로 간다. 1로 갈 때 절대값 fx. 얘가 존재한대. 수렴! 그치, 수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fx도 수렴? 이렇게 물어보면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함수의 극한을 봐서 그럴 수 있겠는데, 그치?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이거 값을 알파라고 해볼게. 수렴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값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fx의 절대값 씌운 거는 어쨌든 다 알파야. 그래서 알파로 수렴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떼놓고 보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때문에 여긴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알겠지? 근데 다만 여긴 요 값이 만약에 0이야.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절대값 fx가 0이야. 0으로 수렴해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뭔 상관이야. 어쨌든 플러스 부호를 띄고 마이너스를 부호를 띄고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요건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수렴한다면, 뭘로 수렴한다면이 아니라 요게 수렴한다면 또는 요게 존재한다면 다음 전제가 성립해 라는 거는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원래 진입한정에서 이게 어려운 거다. 수렴한다,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알겠지? 생각을 잘하면 돼요. 제곱은 얘랑 의미가 똑같아서 요거에 대한 그냥 관계성만 놓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뭐 수가 있어. 수. 뭐 k라고 해볼까? 요 수에 대한 크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크기. 대놓고 크기 표현하는 게 뭐야? 절대값이지, 이렇게. 그치, 연아? 근데 얘가 아니라, 그치? 요거를 제곱을 해도 요 수에 대한 크기를 간접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절대값이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양수로 표기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야. 오케이? 그럼 거기 있는 12번 두 개는 요 위에 있는 10번, 11번이랑 똑 닮은 모양이 똑같이 심어져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그리고 그 밑에 또 11번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 1로 수렴하지 않지. 이건 무조건 거짓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발산할 수도, 0으로 갈 수도,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서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거지, 그치? 12번은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은 fx랑 gx 값이 각각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언급한 이유가 여기 쭉 훑어보니까 1번 틀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치? 그치? 요거는 저 대우명제지. 뭐의 대우명제야? 1번의 대우명제 아닌가? 한번 봐볼까요? 12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가요. 막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gx 얘가 뭐 그냥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존재한다. 알파야. 그러면 fx랑 gx가 각각 값이 존재해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fx도 수렴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도 수렴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근데 거기 있는 1번이랑은 조금 다르지, 그치? 모두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대우명제를 적어보면은 전제와 결과가 바뀌어요. 그리고 각각 부정이 취해지니까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와 요게 수렴하지 않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수렴하지 않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수렴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럼 1번 전제랑 조금 다르지. 똑같나?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맞네.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그치?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1번 전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이랑 저기 밑에 있는 12번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를 표현해 줬잖아, 그지? 얘처럼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우명제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대우명제 생각보다 많다. 이게 증명에서 제일 처음 증명을, 뭐 논술하면 증명을 배우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하는 게 증명에서 대우명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거를 명확하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니까 대우명제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정도만 잘 인지하면 된다. 그게 여기 있는 1번하고 저기 있는 12번이니까 그 정도 인지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13번. 덥다. 13번. 리미트 x가 a 가질 때 fx와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 그럼 gx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또 틀렸네? 13번 뭐야? 13번 여기다 할게요. 13번 아까 했던 기본 형태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이지, 13번이.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요. fx가 존재한다 이거야. 너 알파? 이렇게. 다시,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요. gx분의 fx가 존재한다. 너 베타? 이렇게 일단 써놓고 한번 시작해볼까? 알파, 베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gx에 대한 극한값 존재하냐. 선생님 표현하기야 라고 했잖아. 그치?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gx가 존재하냐.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fx 나누기 gx분의 나누기를 진짜 오랜만에 쓰네. fx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예원아? 이렇게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역수가 취해져서 fx가 소거되고 gx가 위 분자로 올라와서 gx가 표현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분의 fx가 수렴하냐를 물어본 거지. 결과적으로 쓰면은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은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치?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치? 나누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모값이 0으로 가냐 안 가냐만 따지면 되고, 얘가 0인 경우 때문에 0이 아니라면 참, 얘가 0인 경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라고 하는 게 13번입니다 14번은 선생님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 얘는 뭐예요? 등호가 붙어야 돼요. 이게 대소관계. 그치?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8번. 비가 많이 오네. 8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이거 막 열심히 가지고 놀면 돼. x 곱하기 fx가 존재한다. 알파. 이렇게. 야, 근데 뭐 하나가 빠졌는데, 그지? 하나 빠졌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리미트 x가 어디 무한대로 막 갈 때 fx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빠진 거 맞는데, 이거 빠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여서 그냥 빼뜨리고 간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그럼 x분의 x 곱하기 fx라고 하면 얘가 fx잖아, 그치? 맞지? 요거는 뭐라고? 존재한다. 그치? 얘는 뭐라고? 무한대로 간다. 맞지? x가 a,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어서 요거는 뭐야? 존재하네, 0으로. 맞네? 선생님 잘못 봤어요. 8번 맞습니다. 9번 잘못됐나? 9번 잘못됐어? 9번. 다 하겠네? 9번 가보자. 9번.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가요. fx분의 1이라는 거가 존재한다, 알파라고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알파야, 존재해.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그치? fx가 존재하게 안 하게를 물어본 건데, 예원아, 리미트 x가 0 갈 때, 이거 뭐예요? 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fx분의 1분의 1이야, 이렇게? 맞지? 그치? fx 번분수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너 분모가 알파가네. 야, 분자는 뭐야? 상수네. 이 알파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지? 안 돼요. 왜 안 돼? 이 알파가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안 되는 건 또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어서 얘는 명확하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9번 거짓 맞는데? 다 맞나 보다.
됐어요? 천천히 67번. fx 다항함수 1차, 2차, 3차 이런 거 생각해도 돼. 근데 불필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선생님 모양만 쓸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x분의 fx라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극한값이 얼마냐면 1이야. 이렇게 인지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근데 문제에서는 요걸 구해보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3승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 이걸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줘놓고 갑자기 이걸 구하래, 그치? 이거 못 구해요. 오케이? 못 구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은 내가 아는 걸로 바꾸는 거지.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갑니다. 아, x가 0으로 가야지만 나 어떤 형태인지 극한값을 표현할 수 있어야. 오케이? x가 1로 막 가까이 가잖아? 그럼 x-1이라는 거를 t로 치환해. 치환. 요래 치환하면 x가 1로 막 가까이 가면 t는 0으로 가까이 가. 맞지? 그래서 요거는 바꿔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게 t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됐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 어떻게 다 t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t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바꿔서 다 집어넣고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얘는 뭐 되는 거야? t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얘는 ft 되겠네. 이렇게 식 정리를 쫙 하잖아? 그럼 요거는 리미트 t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는 t 3승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속어 분의 ft예요. 아, 오케이. 나 얘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거 구할 수 있다. 저 위에 있는 거 보고. 오케이? 분모 문제를 똑같이 뭐로 나눠줘? t로 나눠줘.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 나눈 거요? 얘는 t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3분의 분자는 뭐예요? t분의 ft다. 이렇게? 그럼 t를 0으로 막 보내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어디로 가? 0 가. 얘도 어디가? 0 가. 얘는 어디가? 3으로 가요. 여긴 얘는 어디로 간다고? 저 위에 있잖아. 1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야?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목적은 뭐냐면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줘놓고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 이거 못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 극한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첫 번째가 되겠지.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다 식정리입니다. 이렇게다. 오케이. 다시 그 다음 거 갑니다. 73번.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잘 물어보십시오. 천천히 가도 연속까지 쭉 나간다. 연속이 뭐 내용이 많이 없어서. 73번 갑니다. 출발. 다항함수 fx 얘도 역시 형태를 찾아도 되고 왜? 침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표현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선생님은 그냥 형태 찾기 할 거예요. 뒤에까지 다 배웠잖아, 우리 웬만한 친구들은. 다 배운 상태라고 하면은 의미부여를 좀 쉽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게 당장 막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냐면 4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얘는 x 값이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치? 그럼 분모가 0 가네. 근데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 어떤 상수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이야, 발산. 이거 안 돼. 맞지? 근데 다시 분모가 0 가는데 분자는 무한대로 막 가. 얘도 발산하겠지? 그래서 얘가 4라는 극한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형태 자체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부정형이어야지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해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분자 가야 되네? 그래서 뭐예요? f 마이너스 2 빼기 1이 얼마? 0이야.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 다시 정리. 그럼 f 마이너스 2가 얼마구나? 1이구나 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다. 그 표현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다시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할 때 이 복잡하게 생긴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야? 4야. 그래서 나는 요 형태를 그냥 굳이 표현할 거예요. 표현해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가볼까? 내가 구해야 되는 값.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만 가까이 가.
분모가 누구냐면은 뭐 복잡해. 근데 fx로 깔끔하게 묶을 수 있어요. fx 묶었더니 묶여 들어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여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뭐 정리를 했다. 다시 분자는 복잡한데 분자도 fx로 묶여요. 묶여서 fx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다. 맞지?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일단 구하기 전에 똑같은 거야. 버리자. 일단 약분.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예요? 요게 4야 4. 그치? 그럼 여기 분홍이까지는 딱 4고 극한값이 x가 마이너스 2로 막 가까이 가니까 요건 정형이잖아? 얼마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까이 가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곱해주면 요거에 대한 결과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어렵지 않아. 천천히. 다시, 그 다음, 105번, 104번. 볼까요? 104번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인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지. x가 1로 가잖아? 분모 0가네.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여기 있는 문제처럼 어떤 극한값을 가질 수 있어. 그치? 그치, 이거. 그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f1이 0이구나를 먼저 본 거예요. 그치? 다시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다. 리미트 x가 2로 막 가까이 가요. 분모가 뭐냐면 x-2 0가네? 분자는 또 fx야. 몰라. 근데 이거 얼마야? 5야. 이렇게 생겼다.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는 얘도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f2가 0이어야겠구나. 수설을 읽으면서 문제 풀고 있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fx니까 fx는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거네. 맞지? 그래서 fx를 대충 표현해 봤더니 fx는 최고 차액에서 그딴 거 모르고 일단 뭐를 x-1이라는 인수로 갖고 있어요. f1이 0이니까 다항식. f2가 0이니까 x-1이라는 인수로 갖고 있어요. 이거지, 그치? 나머지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머지는 gx라고 이렇게 써놓을 거야. 됐어요? 그럼 갑니다. 요걸 만족하는 gx면 안 되네. hx 씁시다.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 fx를 찾는 거니까 실제로는 hx의 가장 낮은 차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낮은 차수의 식을 구해볼까라고 이 정도 얘기한 거라고. 그치? 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는 거야. 위에다가 다시. 넣어볼까요? 위에 넣어보자. 여기다 넣읍시다. fx 얘라며. 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다. 분모는 x-1. 분자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hx. 이렇게? 그치? x가 1로 가잖아? 0분의 0꼴 보여. 속어. x가 1로 갈 때 뭐 답은 정형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 1 그냥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h1이라고 될 거고 요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될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h1이다 라고 이 정도 얘기한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밑에 또 집어넣어요. 리미트 x가 이번에 2로 가까이 간다. 분모가 x-2고 분자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hx잖아? 0분의 0꼴 일단 소거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 정형 수치 대입해. 2 넣었더니 1 되지. 2 넣었더니 h예요 그냥. 근데 요게 얼마래? 5야 5. 그치? 됐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x의 가장 낮은 차수를 구하는 거 맞아. 근데 fx는 요식 곱하기 hx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fx의 차수가 낮으려면 hx의 차수가 제일 낮아야 돼. 근데 hx가 담고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거 h1이야. 그리고 h2가 5예요. 요거지. 얘는 몇 차식인지도 몰라. 차수가 높이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거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1,1과 2,5를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hx다. 차수가 제일 낮으려면 뭐여야 돼? 직선이어야 돼, 직선. 1차.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일 때가 차수가 제일 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x는 차수가 제일 낮기 위해서는 요게 1차식이어야 되고 그게 요 두 점을 지난 1차식이면 된다.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x값 1 증가해 y값 4 증가했어. 기울기는 4야. 그렇지? 뭐 절편을 뭐 굳이 구할 수 있겠지만 식을 세워보면은 hx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 4 곱하기 1, 1 지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럼 hx는 4x-3이라고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hx의 차수가 제일 낮은 거는 얘일 거고 그래서 fx의 차수가 제일 낮은 식이 x-1 곱하기 x-2 곱하기 4x-3이에요.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gx야. 그래서 여기다가 3대 입화 결과치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다. 좀 복잡하지, 근데 이게 내신에서는 일반적인 문제가 될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 일반적인 문제가 될 거니까 요 정도는 거뜬하게 뭐 그래 맞아 당연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은 오랜만에 하고 처음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뭐 별거 없습니다. 105번 가봅시다. 105번 다항식 fx 일단 필요 없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분모는 x 플러스 3이야. 분자는 fx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가 얼마냐면 4다. 이렇게 써있지, 그치? 정보 뽑기를 할 거야. 하나씩 한번 뽑아볼까? 첫 번째 정보. 분모 0가네? 분자도 뭐 가야 돼? 0 가야 돼. 첫 번째 정보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인 얘도 극한값을 막 구해보면은 0으로 가야 된다. 그치? 이거는 다항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수치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f-3 빼기 9가 0이야. 그래서 f-3은 9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정보 첫 번째. 두 번째, 요 자체가 정보지 그냥. 요렇게 생긴 애 극한값은 4야. 이게 두 번째 정보까지 다 찾았다. 그럼 이제 구하러 가볼까? 근데 여기 봐봐. 문제에서 준 정보는 fx밖에 없어. gx라는 건 없어. fx만 주가나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보조자료 줬지. gx가 나오면은 fx 빼기 f-3이라고 표현하고 갖다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갖다 써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9여서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이고 분자는 fx 곱하기 gx인데 fx 알아? gx 몰라. 그래서 gx 대신에 이걸로 바꿨을 거야. 오케이? 바꾸자. 그럼 요거네. fx에다가 f-3이 아까 전에 9였으니까 빼기 9야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쓴다고 값이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분자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만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준다. 봐봐 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요. 분모는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 요거 분해. 분자는 fx 있어. 냅둬. 여긴 요 덩어리를 이렇게 바꿀 거야. fx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앞에 제시된 식에서의 표현이 됐고, 그치?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처리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요거다. fx 마이너스 x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야. 이렇게 써있는 거다. 그렇지? 그럼 분리하자. 분리. 이렇게 분리. 그렇지? 또 이렇게 분리 했더니 이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선생님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고 네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분리.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3 요거 분해. 분자는 fx에다가 f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얘랑 분리한 거. 얘랑 분리한 거는 플러스 9 달고 x-3 곱하기 x 플러스 3 요거 분해 fx에다가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오케이 됐다. 아까 전에 요거 했는데 요건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어. x가 마이너스 3으로 막 가잖아? 그치?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갈 거고
x가 마이너스 3으로 막 가잖아? 여기 있잖아, 요거. 요건 얼마로 가? 9로 갈 거고. 요건 얼마로 가? 4로 가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거야, 정형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9 곱하기 4라고 될 거고. 뒤에 있는 것도 해볼까? 하기 전에 얘랑 얘는 약분된다. 그렇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얘만 해석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9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이걸 뭐 자연스럽게 하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해도 크게 막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쫙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다 배웠겠지만 로피탈이나 이런 걸 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어. 근데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기본에 충실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도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시작. 108번 좋았어. 108번. 옆에 거네. 표현. 108번 갑니다. 오케이. F, GX. 오케이. 갑니다. 출발. 108번. 가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누가? gx분의 fx. 나는 요거를 알아.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난 저것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얘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x예요. 이렇게. 나는 요것만 알아. 이렇게 한 거야. 그 문제에서 한번 가볼까? 예, 끝났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가잖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내가 아는 걸로 바꿔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fx 곱하기 gx 요거 분자가 누구냐면 fx의 제곱 좋아. 이거 딱 봐도 아까 선생님이 아는 걸로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주긴 하는 거다. 분모랑 분자를 동일한 값으로 나눠도 어차피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gx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나눴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갈 때 gx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분모는 누구예요? gx분의 fx라고 됐다. 요거고. 분자는 gx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누구야? gx분의 fx의 제곱이야. 이렇게. gx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나 요거에 대한 극한값만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요거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3x에 대한 극한값을 각각 골라봤더니 얘 마일, 얘 플러스 1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요. 네,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3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그럼 여긴 얘도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겠네. 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했지. 요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수렴하는 거네. 맞지? 그럼 여기 써있는 얘는 뭐예요? 정형이야, 정형. x가 마이너스 1로 막 가까이 가잖아? 그 분모 어디로 가? 몰라.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네. 정형. 얘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제곱이야. 정형 플러스 2다. 이렇게 갖고 하면 정답입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시스템인가? 107번. 이거 뭐 노가다야. 이거 봐봐. 도형 문제나 이런 게 나오잖아. 이게 노가다 해. 대신 뭐 없어. 막 하고 정리하고 식 세우고 정리하고 하면 돼요. 115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다. 몰라. 점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y좌표를 y절편을 ft라고 할 거야. 이 ft를 한번 구해봐. 표현해봐. 이거잖아, 그치? 요게 막 되게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노가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여기 있다. 이 y축 있어요. x축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이렇게 있고 y는 2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y는 2x제곱이에요. 여기 위에 어딘가 점 P를 딱 잡아. 이렇게 P 잡아서 너 점 좌표는 P, 2t 제곱이야. 이렇게
그리고 OP 직선은 그거요. 긋고 요 P점을 지나면서 좀 그렇지만 얘랑 수직인 직선을 쫙 그었을 때 만난 요 점을 FT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지, 그치? 별다른 게 없고 그냥 막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저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면 돼.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다. 0,0과 요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면은 x 변화량 t-0분의 y 변화량 2t제곱 마이너스 제로라고 해서 얼마예요? 2t가 요 직선의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여기 있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됐지? 예, 막 가. 어떻게 하면 되고 맞네?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t 제곱이야. 이렇게. 그렇지? 이 직선의 y절편을 ft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 빵 집어넣고 구합니다. 그래서 y절편은 이 빵 넣었다 얼마야?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t 제곱이야. 그리고 얘가 ft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된 거 맞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래?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t가 뭐게? 라고 물어봤지? 리미트 t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ft 누구? 2분의 1 플러스 2t 제곱이 누구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어디가 빵 가잖아? 결과가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별거 없지. 구해 나가는 식이 좀 복잡할 뿐 별거는 없습니다. 113번. 없네? 오. 114번? 갑시다. 출발. 11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O 위에 한 점 A가 있다. 오케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E. 원 O와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 사각형의 넓이를 SR이라고 할 때 R로 표현해봐 이거잖아. 문제는 그지. 일단 세워볼게요. 대충. 114번. 원을 크게 그립니다. 여기 원, O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이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쭉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그릴 건데 작아 이렇게 그렸다. 여긴 요점 P, 여긴 요점 Q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결과값만 잘 만들어내면 답이야. 알겠지? 지금부터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갈 거예요. 여긴 요 사각형의 넓이를 SR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는 나 알아 R이라고. 이렇게 다른 선분은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높이를 알아야지 위에 있는 사각형 밑에 있는 사각형 합동이니까 요 사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렇지? 우리 목적은 뭐냐면 높이만 표현하면 돼. 높이만. 오케이? 높이 표현하러 가보자. 일단 여기는 원의 중심과 P를 잡아서 연결합니다.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 3이야 3. 이렇게 됐지? 그걸 다시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냐면 R이에요 R. 그리고 요렇게 그었더니 요거 얼마야? 3이야 3. 그치? 야 이렇게 하면 높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분홍이 사각형만 떼와서 높이만 표현해 볼게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얘 3이고 얘 3이고 얘 R이에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 초딩스럽게 한번 가볼까? 초딩스럽게 가봅시다. 얘 수에발 쭉 내린다.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몰라. 이 전체 길이는 3이야. 일단 뭐 초딩스럽게 한번 가보자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K라고 볼까?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 뭐야? 3-K야. 우리 중딩 때 하는 거지 초딩이 아니라 여긴 요 삼각형과 여긴 요 삼각형에서 요거의 제곱을 표현했더니 요거의 제곱은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9-K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야. 누구야? R 제곱에다가 빼기 3-K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나는 K만 R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일단 우변에 있는 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R 제곱에다가 -9 플러스 6K 마이너스 K 제곱인데
마이너스 K제곱 소거됐네. 나는 K를 R로만 표현하면 돼. K 여기 있잖아, 그지? 던겨버려. 그러면 6K가 18 마이너스 R제곱이다. 6 나눌까? K는 얼마예요? 3 마이너스 6분의 R제곱이에요. 됐다. 뭐 구했어? 지금 요 K 표현했으니까 요 높이를 직접 잡아다 표현하면 돼요. K가 요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뿅 대입했더니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어떻게 표현된대? 6분의 R제곱이라 표현된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높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얘 제곱, R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얼마? 36분의 R4승이라고 해서 얘가 높이입니다. 이렇게 잡은 거다. 그치? 그래서 밑변 곱하기 얼마? R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2배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도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나머지는 뭐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다시 넘어가서 114번 했고 120번 120번 맞지? 120번 131번 120번이 무엇일까? 120번 가볼까요? 야 이거 저 쫄지만 않으면 돼. 야, 극한은 없어. 내 문제 풀 때 쫄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이 봐봐, 선생님도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게 막 하잖아, 그지? 쫄지만 않으면은 다 풀 수 있어. 어이씨,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돼. 이게 답이에요, 다. 웬만하면 다 답이니까 쫄지만 말고 그냥 쭉 하십시오. 120번 봅시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함수, 다한 함수 아니고 그냥 함수.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 갈 때, 120번. 리미트 x가 0, 요거 갑자기 막 구하래. x가 0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fx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fx가 있고, 분자는 x 플러스 이거 뭐요? fx 곱하기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요거다. 요거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원한 건데, 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에 막 이상한 게 나와 있고, 나조건에 막 이상한 게 나와 있다. 가조건 먼저 볼게요. 이게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잘 보면 돼. 가조건은 fx 곱하기 gx 플러스 2는 x 곱하기 gx 마이너스 2야. g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보고 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아는 천재들은 없고, 두 번째, 나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0 갈 때 gx가 나조건 리미트 x가 0 갈 때 gx가 얼마예요? 1이다. gx 상태 안다. 맞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약 먹지 말라 했잖아.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요식을 fx 필요 없어. 모르잖아. fx 버리고 gx로 표현해. 그 다음에 gx 상태 알고 있으니까 그 gx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할 거야. 요 정도 한 거야. 됐지? 그럼 가볼까? fx로 표현합시다. fx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에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요거야. 딱 fx 더하기 2 요거 분의 x 곱하기 gx 마이너스 2야. 요게 누구냐면 fx랑 똑같다. 나는 fx 상태 몰라. gx 상태로 놓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전부 다 gx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너무 하기 싫다, 그지? 그래도 합시다. 리미트 x가 0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gx 플러스 2 요거 분해 x 곱하기 gx 마이너스 2 요거 분해 x 플러스 fx에다가 곱하기 fx면 안 되지. gx에다가 곱하기 fx니까 gx 플러스 2 분의 x 곱하기 g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맞지? 정리가 다 됐다. 봐봐. x가 0가잖아? 분모 0가. 누구 때문에 0가냐면은 얘 때문에 0가고 얘 때문에 0가. x가 0가잖아? 분자도 0가. 얘 0가잖아? 얘 때문에 곱해진 거니까 0 간다. x만 버리면 되겠네. 여서 분모분자를 똑같이 x 나눕니다. x만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 나왔더니 앞에 있는 거 x야.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는 gx 플러스 2 요거 분해 gx 마이너스 2만 남을 거고, 분자도 얘 1 더하기 gx 냅둬 곱하기 뒤에 있는 식은 gx 플러스 2 요거 분해 g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지 않을까?
그치? x가 0 보내자. 얘 0가 버려. gx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간다.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얘는 1,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1 해서 나머지 정형이니까 수치 대입하고 결과치만 찾으면 돼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끝이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gx 상태 알아. gs만 열심히 쓸 거야. 그래서 여기는 fx 버릴 거고 fx를 gx로 표현한 다음에 식정리만 잘하면 돼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생각보다 듣고 나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직관적인 해석이 좀 됐으면 좋겠다. 방법적인 거야 뭐 많은데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직관적인 풀이가 돼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관적인 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다시 131번. 다음은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면서 fx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중간이 빵 뚫려 있어요. 1부터 3까지가 뚫려 있고 몰라 비밀이야. 그리고 fx-5가 fx-1을 만족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극한값은 세임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다 바꿔놓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뭐 그래프는 일단 생략해 놓고 뭐 보면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그지?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131번 다 필요 없어. fx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지. fx-5 요거가 fx-1이다. 이렇게 맞지? 요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 x 플러스 2가 뭔지 궁금해요. 하나 또 곱하기 f 마이너스 x분의 1이 뭔지 궁금해요. 하나 계산했더니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x에다 그냥 1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치? 이게 뭐야? f 3 마이너스야. 곱하기 얘 3에 대한 극한값을 좌극한값을 얘기한 거겠지? 얘는 이제 문제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렸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x값에 따른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할 거고 그에 따른 f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서 극한값을 표현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럼 가보자.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야. 그럼 그래프 그려봐야지.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치?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잖아? 1일 때 y 값은 딱 마이너스 1인데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조금 작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y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찾으면 돼요. 그치? 그 요거에 대한 결과가 얘에다가 요렇게 연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는데 2가 나온다. 뭐 그래프 보고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됐지? 그럼 다시 두 번째 정보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 x-1이고 뒤에 있는 거는 f x 제곱입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막 갑시다. 2 플러스니까 얘는 얼마야? 1 플러스겠지, 그치? 앞에 있는 거는 f 1 플러스야 라고 이렇게 얘기 될 거고 2보다 조금 큰 값을 제곱하면은 4보다 조금 커. 그래서 얘는 곱하기 f 4 플러스라고 쓸 거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치? 요 정도 해석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다 찾아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 3 마이너스 알아? 몰라, 이거. 몰라. 그치? 몰라. 근데 얘는 알아.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는 좌변에 있는 게 뭐예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될 거고 우변 f 4 마이너스에다가 1만큼 뺀 거야. 이 정도만 해석하면 돼 그냥. 이렇게가 제일 편한 거야. 근데 문제 봤더니 4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 얼마라고?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찾았네.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라고 이렇게 찾았다. 하나. 또 요것도 한번 가볼까? f1 플러스 몰라. 그치? 몰라. 생략. 4 플러스 몰라. 그게 위의 방법이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그치? 4 플러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x에서 4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f
마이너스 1 플러스가 F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해서 요거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얼마야? 1이지 1. 그치? 얘는 얼마여야지? 2여야지 얘가 1이에요 1 2다 라고 구했으니까 이 결과 얼마예요? 2예요 2. 그럼 요거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 하나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랑 쟤 물어봤어. 그치? 얘 결과치 쓰면 답이다. 그치? 야, 니네 막 앞에서 문제 풀면서 다항함수 나와 있었고 막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뒤에 과정을 배우고 와야지 선생님 설명할 수 있어서 다 건너뛴 거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들었던 친구들은 왜 그러는지 알았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계속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배우는 게 구간이야 구간. 구간이다. 이거는 뭐 별게 없어. 약속했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 폐구간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표현돼 있다는 약속한 거 약속. 대괄호가 돼 있으면은 이 A 값을 포함하고 B 값을 포함할 거야 라고 해서 X 값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건 뭐 약속이에요. 내가 뭐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정의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구간이 표현이 돼 있으면은 개구간이라고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지. 열린 구간, 닫힌 구간도 사용하지 않아요. 구간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럼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네. 그러면 구간 A, B라고 했으면은 A는 포함, B는 안 포함.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꾸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걸 표현할 거야. 끝에가 열려있지 그치? 열려있는 거 끝없이 계속 포함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포함해요. 그리고 저기 무한대에 있는 가장 큰 수까지 포함할 건데 가장 큰 수는 끝이 없어서 무조건 열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다. 됐지? 그러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 막 많이 쓸 거를 선생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생긴 게 예원아 무슨 뜻이지? 이렇게? 선생님이 한글 쓰기 귀찮아서 혜민아 무슨 뜻이지? 그치 이게 그 모든이야 모든 이렇게 선생님 자꾸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어떤도 있어 어떤. 근데 어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고학년에 대해서 수학을 배울 때 어떤이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나 귀찮아서 이게 선생님 이제부터 쓸 거여서 얘기해 준 거다. 수학에서 쓰이지 않아 이거는. 내가 써서 얘기해 준 거야. 내가 써서 이거 모든 귀찮잖아 모든 맨날 쓰기가. 요거예요. 그럼 실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실 전체야. 이렇게. 그리고 니네들 이제 막 가갖고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거 쓰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럽니다. 아무튼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편리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거 사용하니까 이런 거 기억해놔야 된다. 꼭 다시 그 다음 이제 연속으로 가볼까? 이제 연속 본론 들어갑시다. 연속. 정의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연속에 대한 정의야. 정의 지점이라고 얘기할 거고 y는 fx 함수가 정의 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얘 정의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예요. 정의 첫 번째 1번 fa가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치? a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된다. 한마디로 극한값도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해보면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가 같아야 돼요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우칸 같아야 돼. 극한값이 있어야 돼. 함수값 있고 극한값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3번 함수값 있고 극한값이 있다 하면은 여기 있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잖아? 이렇게 요게 성립하면은 얘를 연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너무너무 쉽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값 점이잖아, 점. x값이 a였을 때 f 함수의 점 여기 이렇게 맞지? 점 있다. 얘가 x값이 딱 a였을 때야. 이렇게 다시 우극한 좌극한 같아. 근데 함수값이랑 똑같아. 오른쪽에서 큰 데에서 막 다할 때 또 작은 데에서 막 다할 때 같은 값을 향해 간다. 면은 얘가 연속이라는 거야. 이 지점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겨야지 연속이네. 그치? 그럼 뭐야 얘는 그냥 연결돼 있어.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은 연속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함수를 쫙 봤잖아, 그치? 연속이라는 거는 전제가 너무 쉬운 과정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다항함수. y는 fx가 있는데 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이렇게 다항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y는 x야. 야, 얘는 다 연결돼 있지 않나? 모든 지점에 다 연속이에요. 다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a, b 몰라도 2차 함수 다 연결돼 있어. 연속이야. 모든 지점에서. 그래서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인 그래프다. 연속함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다시 가봅시다. 연속이라는 걸 지금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생겼다. 완전 처음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y는 fx야. 얘는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이냐면 함수값이 없어. 그치? 그래서 불연속이야. 얘는 1번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다. 쭉 가서 구멍이 빵 색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불연속이야. 뭐 때문에? 2번 때문에 불연속이야. 극한값이 같지 않잖아. 그치? 얘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다시 3번. 야, 이 정도만 구분하면 끝이야, 이거. 어려운 거 없어. 이게 쫙 가갖고, 빵 뚫렸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값이 밑에 있어. 함수값 있어. 극한값도 있어. 근데 두 개 같지 않잖아? 얘 불연속이야.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연결돼 있으면 다 연속,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연속이다. 이게 연속, 불연속이에요. 됐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요? 그럼 다시 앞으로 극한할 때 했던 걸로 쫙 한번 돌아볼까? 그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가 1일 때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불연속이야.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그 고등학교 2학년한테 바보여서 막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그치? 너 이거 계산 못하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그래서 요거는 일단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은 누가 봐도 약분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정의하지 마. 그래서 x값이 1일 때는 값을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함수값이 없다 요거예요. 그치? 그럼 요걸 전제로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x값이 1일 때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1을 제외하면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요거는 x값이 1일 때 정의하지 마. 이렇게 쓴 거다. 됐나? 그럼 수선이로 한번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면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요. x값이 1일 땐 정의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구멍 빵 뚫어놓고 얘가 x입니다. 뭐 때문에 연속이 아니야? 저 1번 때문에 연속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는. 오케이? 분수함수는 다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y는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gx예요. fx분의 gx라고 하면 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태호야, 연속 불연속? 다항함수야. 두 개 다 다항함수야.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 다항이다. 얘는 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잘 찍어봐. 불연속. 연속 불연속. 이거 몰라요, 몰라. 연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얘 왜 분수함수가 불연속이 되냐면은 여기 분모값이 0이 되는 걸 정의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불연속이야, 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야. 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연속이에요. 모든 함수값 다 존재하잖아?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을 이건 다 똑같아. 봐봐, 함수값이 누구야? 이거 gx 해볼까, gx? 임의의 정의역인 a 값을 기준으로 ga를 구해보잖아? 함수값. 그럼 있어.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얘는 0이 아닌 분모를 갖고 있잖아. 그치? 함수값이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 다한꼴이네? 그치? 다한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함수값하고 그 값이 똑같네.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그래서 얘가 불연속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불연속이야. 근데 없잖아? 그럼 연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막 이제 이런다고, 선생님 분수함수 안 배웠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연속, 불연속. 이제 성질로 갈 건데 성질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질. 너무너무너무 쉬운 걸로 먼저 가볼게요. y는 fx가 또 y는 gx가 두 함수 둘 다 x는 a라는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연속이야. 연결돼 있어. 이렇게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두 개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볼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y는 fx 플러스 gx를 만들어요. 얘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라고 하면은 얘는 연속 맞지. 함수값 얘 더한 거 극한값 더한 거 똑같아. 어차피 같을 거야. 얘는 연속이에요. 얘 볼 것도 없어. 다시 똑같이 y는 fx-gx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x는 a에서 뭐예요? 연속이야, 연속. 연속. 이렇게 된 거야. 극한값 함수값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같은 값 빼고 더할 거 아니야. 얘에 대한 함수값 그가 알파, 함수값 그가 베타라고 하면은 함수값도 알파 빼기 베타, 극한값도 알파 빼기 베타. 그래서 두 개 같으니까 연속이야. 이렇게 된 거지. 다시 곱하기는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똑같아. 얘 알파잖아. 함수값, 극한값 알파, 얘도 베타. 여서 얘 똑같이 연속입니다. 그치?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걸리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y는 gx분의 fx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분모가 0이 아니면은, 그치? 연속이야. 근데 분모가 0이잖아? 그럼 그 값은 함수값이 없어요, 이 함수에. 그치? 그래서, gx가, ga가 0이 아닌 경우는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치? 근데 ga가 0이잖아? 그럼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아까 전에 예시 생각나지? x-1분 x제곱 마이너스 1 생각나지? 이 불연속인 이유가 뭐라고? 함수값이 없어서 그렇다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연속인 거다. 뭐 여기까지는 잘 무난하게 왔죠?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할 거예요. y는 fx랑 y는 gx가 있는데 둘 다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이렇게. 는 뭐냐면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고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고 값이 안 같을 수도 있고 요거예요. 그치? 불연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불연속이랑 불연속이랑 더하면 뭐가 될까?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이야. y는 fx 더하기 gx예요. 예언아 이거는 더하면 뭐가 될까요? 모른다. 그치? 이거 모른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뭘까? 예언아 모른다. 그러면은 곱하기면 뭘까? 예언아 왜 고민해? 모른다. 모른다. 나누기면 뭘까? 예언아? 불연속. 그 나누기면 뭐야? 모른다. 다 모른다.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 있고 여기 써 있는 거 다 몰라. 는 고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온다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 연속인데 막 수치 집어갖고 얼마하게 막 그러지 않는다고. 모른다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시험에 나오고 모른다. 다 몰라요. 모른다가 나오고 그 중에서 불연속하고 불연속이 합쳐져서 막 이야기되는 거는 곱하기, 나누기 막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끝이에요. 이렇게.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가 나온다. 오케이? 그 왜 그러냐면 더하기 내가 만들 수 있거든. 그 함수를 내가 만들어도 문제를 만들어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 까다로워 귀찮아. 나누기 귀찮아.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면은 f 함수가 있고 g 함수가 있어요. x는 a라는 이 지점에서 a 플러스일 때랑 a 마이너스일 때랑 a일 때랑 우극한 자극한 함수 값을 막 굳이 따져보잖아, 그지? fx의 우극한 값이 1이야. 얘 2야. 얘 3이야. 근데 gx는 우극한 값이 3이고 좌극한이 2고 함수 값이 1이야. 그럼 fx 더하기 gx를 막 굳이 표현해 보잖아? 그 얘도 4고, 얘도 4고, 얘도 4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치? 이거 뭐 가능하잖아. 얘만 fx만 딱 파. 우극한 좌극한 달라. 극한 값도 없어. 함수가 다 달라. 얘는 불연속이야. gx도 다 달라. 불연속이야. 근데 더했더니 희한하게 같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만 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다시 그 다음 것 또 가요. 그 다음 건 y는 fx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 이거 다시 y는 gx 함수가 있는데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이렇게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열심히 해볼까, 같이? 다시 갑니다. y는 fx 더하기 gx예요. 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아는데? 아니다. 그치! 불연속이다. 얘는 불연속이야. 봐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각각 한번 써볼게. 얘는 다 같은 값이야. 연속이잖아. 얘는 1이고 1이에요. 예를 들어도 gx는 뭐 값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값이 다른 게 있겠지. 그치? 얘는 2고 뭐 하나 얘 달라.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건 얘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 맞아. 이게 불연속, 연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거 모른다. 이건 좀 이제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문제 잘 안 실려. 안 실려 이거는. 다시 빼기는 얘도 불연속. 그치? 불연속. 안 실려. 근데 y는 혜민아 fx 곱하기 gx는 뭘까? 얘 모른다. 얘 모른다 해요. 그리고 수능 문제나 그 모의고사 문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얘예요. 얘 모른다다. 모른다.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했던 친구들은 얼추 기억이 난다면은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른다야. 이거 왜 몰라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이 모른다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fx 함수가 있어요. gx 함수가 있어요. a 플러스일 때와 a 마이너스일 때와 a일 때 세 가지를 딱 조사해 보잖아. fx는 뭐라고? 연속 다 같아. 몰라 누군지. 알파. 이렇게 gx 불연속 다 다르다 하자. 다 달라. a, b, c야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 찾는 건 곱하기야. fx 곱하기 gx를 굳이 표현해 보면은 얘는 a 알파고 얘는 b 알파고 얘는 c 알파예요. 그치? 이 세 값을 같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뭐면 알파가 0이면은 세 값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치? 그 연속을 만들 수 있다. 내 임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연속을 만들 수 있어. 만들기가 가능하다. 연속 만들기가 가능하고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연속함수가 근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연속함수가 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된 거다. 얘가 A일 때 불연속이었잖아. 근데 FA가 0이잖아? 그러면은 연속된다고. 좌극한 빵, 우극한 빵 이렇게 된다고. 함수가 빵 이렇게. 그래서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함수를 막 던져놓고 같도록 fx 설정해봐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다.
나누기 굳이 안 할 거야. 얘랑 뭐 다른 게 거의 없지.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중요해요. 나누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볼까? 이제 좀 고비가 있지. y는 fx라는 요 함수가 있고, 요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 이렇게. 다시,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gx가 있는데, 얘도 x는 a에서 연속, 이렇게. 둘 다 연속이다. 근데 합성함수는 관점이 좀 달라요. y는 f 합성 gx라고 하면,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모릅니다. 선생님 아까 둘 다 연속이라 했는데 몰라요? 얘 몰라요. 모른다. 얘는 모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fx 함수가 x-1분의 1이야. 얘는 1에서는 불연속인데 0에서는 연속이야. 뭐 쉬운 함수를 떠오르는 거 막 하는 거야 그냥 이거. x는 0에서 연속이야. 연속. 예를 들어서 근데 gx 함수가 x 플러스 1이에요. x 플러스 1이다. 얘는 뭐 다항 함수니까 무조건 0에서 연속이겠지, 그렇지? 요 함수를 합성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성 함수로 f 합성 gx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는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거구나 라고 해서 gx-1분의 1이라 될 거고, gx 함수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는 누구예요? x분의 1이라고 된다. 이렇게 함수로 합성했더니 뭐가 됐어? x는 0에서 불연속이 됐어.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얘는 불연속이에요. 요런 예시들을 얘기할 거야. 야, 분명히 둘 다 연속이었는데 합성했더니 불연속이 나온 요런 지점이 있구나. 이거지, 예시가. 그럼 요런 예시들을 그냥 한번 봐볼 건데, 이런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게 좋은 예시여서 맨날 똑같은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1,1 여기 구멍 빵 뚫려 있고, 여기 채워져 있고, 2,3에다가 저 가서 3,1, 3,1 여기 지나도록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고, 얘는 뭐 이렇게 있어요. 몰라, 이렇게 생겼다. x값 1이야. x값이 2고 x값이 3이야. 이 y값이 여기가 1이에요. 1, y값이 2야. y값이 3이야.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가보자. 뭐 여기까지 다 필요 없긴 한데 이런 fx 함수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x가 3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볼 거야. 어떤 함수를 fx 말고 y는 f 합성 fx가 x는 3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볼 건데, 두 함수 다 3에서 연속이잖아. 여기 있는 f도 여기 있는 f도, 그치? 어떻게 해서 불연속이 발생되는지만 잘 보면 돼요. 합성함수도 똑같아. 합성함수 극한 찾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x에 따라서 f 함수를 타고 와서 fx가 결정이 될 거고, 얘를 정의역이야 라고 생각해서 f 합성 fx를 f 함수를 또 따라가서 f 합성 fx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순서를 가봅시다. 3일 때 함수값 3 플러스 그리고 3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 이렇게 3일 때 함수값은 누구냐면은 얼마야? 1이에요. 1 3 플러스는 3보다 조금 클 때 y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1보다 조금 작습니다. 얘는 반대로 1보다 조금 큽니다. 여기까지 뭐 무난하게 잘 왔다. 얘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고 요 이유를 잘 알아라는 거야. 요걸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유를. 얘를 정의역이라 생각하고 f 함수를 따라가서 결과치를 치역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1일 때는 함수값 2예요. 1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고 1 플러스 1일 때는 2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불연속. 이거는 여기에서 불연속이 발생이 됐네. 맞지? 이렇게 된 거고, 좀 이따 이유를 좀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함수 또 갑니다.
가자. 뭐, 이거 하나만 할까, 그냥? 이렇게 불연속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결과들을 좀 얘기해보면은, 결과적으로 y는 f 합성 gx라는 이런 함수가 있잖아.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으면, 봐봐. x에 따라서 gx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g함수 타고 가서, f 함수를 타고 가서 f 합성 gx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a와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막 조사하는 가운데 gx가 a일 때 벌써 불연속이야. 여서 얘는 b가 나오고 얘는 c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d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x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g함수 타고 가서 gx가 결정이 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f 타고 가서 f 합성 gx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했던 것처럼 a일 때와 a 플러스일 때와 a 마이너스일 때를 막 조사하는 가운데 g함수 타고 갔을 때는 얘가 b고 얘가 b 플러스고 얘가 b 마이너스야. 근데 얘를 막 타고 가는 과정 중에서 얘는 c가 나오고 얘는 d가 나오고 얘는 f가 나온다, K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얘 불연속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두 번째는 여기에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봐볼까? 그럼 여기는 요 함수가 언제 불연속이 되지? 이게 완전하게 불연속이라고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에서 B, C 플러스 D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 얘도 K고 얘도 K고 얘도 K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네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불연속이라고는 못해요. 알겠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요소야. 요소가 있는 곳을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합성함수에서 불연속이 어디서 나올 수 있지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있던 요소 1번이야. 최초로 정의역 함수인 y는 g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요 x 값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 했던 거야. 그 두 번째, 불연속은 또 언제 나올 수 있냐면 요거 f 함수가 b일 때 불연속이야. 이렇게 달라. 불연속이야, f 함수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의역 함수의 치역이 b로 표현되는 경우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네. y는 f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요 x값을 네모라 하면,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네모라 하면 지금 요거에서 치역 함수지, 바깥에 있는 요 함수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요 정의역 있잖아. 요 정의역을 네모라고 하면 이거야. gx가 뭐를 표현할 때마다, 요 네모를 표현할 때마다 그 x값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그럼 선생님이 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건데, 그럼 이제 이유를 알지 않을까? 얘가 왜 불연속이 됐냐면은 f 함수는 x가 1일 때 딱 불연속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최초의 정의역 함수를 막 타고 가서 표현되어 있는 요 치역이 1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불연속이 된 거야. 얘가 원래 요 치역 함수가 1일 때 불연속이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러냐?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다시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래프야. 그럼 빵 뚫려서 이렇게 쭉 색칠돼 있고 쭉, 그리고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네, 1, 2, 3, 여기 2, 여기 3 필요 없어. 갖다 버려, 이거예요. 이게 y는 fx입니다. 요거는, fx가 1일 때 불연속이네. 맞지? 불연속이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딱 전달이잖아? 그럼 이제 다음부터 뭐 요소 막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불연속! 이렇게 볼 수 있어. 잘 이해해봐. 봐봐, 요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f 합성 fx라고 할 건데, y는
F 합성 fx라고 할 건데, 요거는 1일 때 분명히 불연속이야. 요 F 함수가. 얘 똑같이. 근데 x에 따라서 F 함수 따라가서 fx를 막 결정을 할 거고, 또 F 함수를 따라가서 F 합성 fx를 막 결정을 할 건데, 이거야. 요게 3이었을 때랑 3 플러스였을 때랑 3 마이너스였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 보잖아? 그럼 3이었을 때는 y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1. 1, 오케이, 좋아. 3 플러스였을 땐 뭐지? 얘 1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일 때 뭐예요? 1 플러스예요. 그치? 그럼 요거 그대로 타가. f 함수가 1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2야, 2. 1 플러스일 때도 2고 2네. 이거 뭐야? 연속이다. 이렇게. 맞지? 요 뭐 그래프에서 뭐만 바뀌었냐면은 얘만 바뀌었어요. 얘가 쭉 뻗어나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접어 올라가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불연속이 되고 왜 연속이 되냐면, 얘는 1일 때 분명히 불연속이야. 치역 함수가 이렇게 됐잖아? 불연속이야. 근데 정의역 함수가 1일 때에 대한 3일 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1일 때와 1 플러스 1 때랑 1 마이너스 1 때 세 개가 다 표현되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근데 여긴 얘처럼 요 치역 함수가 x는 1일 때 불연속이지만 얘에 대한 극한값의 결과로 얘는 1이야. 그리고 얘 1 플러스 1 플러스야. 라고 요렇게 나올 때에는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관통하는 경우는 조사할 필요 없이 볼 것도 없이 그냥 불연속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겠지? 그래서 일단 뭐 연속에 대한 이야기 끝났는데 이게 좀 어렵지. 이게 막 개념이 막 쉬워서 뭐 당연히 그거야. 합성함수 하나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쉬워서 뭐 그거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생각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면 아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이거는 저 요소라고 선생님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요소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 저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다.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만 골라봐. 요거다. 연속 함수만 골라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그렇지? 연속 함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도 없이 다항 함수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야.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라 하잖아? 그럼 절대값 x도 무조건 연속이야. y는 뭐 다항 연속, 또 y는 절대값 다항 연속이야. 연속. 이것도 연속은 연속이야. 그렇지? 어쨌든 x축에 딱 닿는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써도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냥 x축에 닿는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니까 갑자기 끊어지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불연속은 아니야. 꼬불꼬불하게 생겼지만 불연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 다항이나 이런 건 다 연속이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처럼 범위가 끊겨 있거나 아니면은 분수꼴로 표현된 데는 조사해야 돼요. 그럼 가볼까?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 fx가 이렇게 생겼다. x 플러스 2분의 야 이거 일단 불연속이네. 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일 때 조사를 안 하는데, 함수값 조사 안 하는데 그건 뭐 연속이지. 함수값 제외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분자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야. 일단 선생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요 함수를 딱 뜯어봤을 때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건덕지는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를 제외하고 다 연속이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만 잘 보면 되겠다 인데,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여기 없고 극한값만 여기 있대. 그리고 함수값은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다. 됐지? 그럼 이제 조사해야지. 함수값 있어 1번. 극한값 있는지 확인해야 돼 2번. 3번 두 값이 같은지 확인해서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함수값 얼마? 1. 극한값은 다가가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 근사값은 여기서 조사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요거 분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0분의 0꼴이니까 0으로 가게 한 요소를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어때? 같지 않지. 그치? 얘는 뭐예요?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야. 이렇게 가는 거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두 번째 니은도 다 할 거야. 이게 알려줘야 되는 건 선생님 천천히 다 알려주고 갈 거니까 두 번째 니은도 갑시다. gx 가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요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하다.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하다 이거지, 그치? 근데 보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1일 때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이게 무리함수잖아. 1보다 작을 때 상수함수가 다 연속이야. 그럼 뭐만 조사하세요야? 요거에 대한 1일 때에 대한 연속성만 조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G1을 구하자, G1. G1은 X값이 딱 1일 때에 대한 값을 조사하는 거니까 여기 있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1. X값이 1일 때 여기 있잖아.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대. 오케이. 우극한 조사하자, 우극한.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일 때 나중에는 니네가 자연스럽게 막 펼치면 돼. 일단 설명하려니까 이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가는 거고 1 플러스 1 때는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함수에서 정의가 된다고. 그래서 이때 gx는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뭔 상관이야. 조금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 함수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을 거라고. 얘만 봤을 때는. 얘만 극한값 봤을 때는. 그래서 얘도 1을 대입하면 돼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요 점이야. 얘는 마이너스 1, 아이고 미안 1,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겼는데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고 1밭이 조금 컸을 때 y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물론 조금 크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값을 쓸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만 보면은 극한값을 구하세요지만 어떻게 함수값을 그냥 구하면 된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됐지?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에 대한 값을 조사할 건데 여기서 정리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조사하면 되고 1이 뭐로 가든 뭔 상관이야.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된 거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다 똑같네. 얘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천천히 하나씩 다 조사하는 거예요. 디귿도 잘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봅시다. 저기 176번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그래프 먼저 작도. 여기 Y축 있어요. 여기 X축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 그래프를 뭐 대충 작도해 봤더니 이렇게 빵 뚫려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구멍 딱 채워져 있고 다시 이렇게 가서 구멍 빵 뚫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구멍 채워져 있고 1일 때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 가볼까? 다 필요하네? 마이너스 1, 2 여기 3 이렇게 필요하다. 가봅시다. 선생님 필요한 것만 먼저 할 거야. 4번 동그라미 4번이야. 다 필요 없고 4번만 먼저 갈 거야. 4번 구간 이거 처음 했던 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볼 건데 이거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마이너스 1 포함 안 하고 3도 포함 안 해. 여기에서 f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f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x값은 몇 개 있게라고 하면은 일단 구멍 뚫리거나 끊겨져 있는데 다 불연속이지. 얘 불연속이고 얘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x값은 2개다. 이렇게 그냥 시각화해서 보면 돼. 구멍 뚫려 있어, 끊겨 있어, 불연속이야 라고 이렇게. 다시 그 다음 5번 가요. 5번 얘는 뭐 5번 필요 없고 내가 막 할 거고 이렇게 써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시 갈게요. 6번이라고 할게요. 구간 예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이 몇 개 있게 하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그치? 극한값은 여기는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똑같은 데를 향해 가고 있어. x값이 0일 때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 존재하지 않는 거는 한계야.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채우는 거 어렵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관점을 막 강요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나는 편해서 그리고 오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너네 선택이야, 선택. 이거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이게 편해서 여기다가 그냥 1 플러스 넣을 거야. 넣으면은 얘는 그냥 1 플러스지. f1 플러스 조사하면 돼요. 1 플러스 넣을 거야. 부호 다 바꾼대. 그럼 뭐냐면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치? 그럼 1 플러스일 때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예요?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1.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와? 0 나오네. 이거다. 맞네, 기억? 니은도 갑니다. 니은도 조사함.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거고. 얘도 1에서 연속인지를 한번 궁금하대. 그래서 x값이 1일 때 조사할 거예요. f1 플러스 f 마이너스 1 구할 거고요. 다시 1에 대한 좌극한 조사할 거야. 1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조사할 거야. 다시 1 플러스지. f1 플러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조사할 거예요. 그치? 이거 더하면 뭐 될게?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맞지? 그래서 각각 다 조사해서 계산해 보면은 얘도 0 나와. f1하고 f 마이너스 1 0이잖아. 1보다 조금 작은 거랑,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랑 조사하면은 얘는 1보다 조금 작은 거 얼마? 1.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여기는 얘는 위에 조사했잖아.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얘는 연속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마지막 실 전체에서 연속이냐? 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실 전체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각각 조사하는 거야. 얘는 그래프 봤더니 x가 언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네. 맞지? 근데 얘도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요? y축에 대해 대칭시켜 놓은 그래프가 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대칭을 시켜봤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연속 더하기 연속일 때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조사할 필요 없이 얘랑 얘가 불연속인 지점인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만 조사하면 된다. 근데 1일 때 조사가 끝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조사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이거 똑같은데? 또 마이너스 1에 대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먼저 가볼까? 좌극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넣었더니 부호가 다 바뀌어서 f1 플러스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야? f 마이너스 1 플러스 집어넣었더니 부호 다 바뀌어. f1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순서만 바뀌었지 위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다.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연속이네. 얘는 실 전체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이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물론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 필요조차 없어. 눈으로 보고 대충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하나하나 조사하고 파악하고 하는 게 더 좋겠지요. 이렇게 됩니다. 0에서 연속인 함수만 필요 없고 나는 저거 말고 니은하고 디귿만 일단 먼저 할 건데 니은 디귿만 불연속인 지점을 직접 찾을 거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불연속인 지점을 첫 번째 니은에 있는 y는 f합성 gx 함수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불연속이 언제 나올 수 있냐면 gx 연속이야. 볼 필요 없어. 다 연속이야. 그렇지? fx 0일 때 불연속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0을 표현할 때마다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됐나요? 그래서 gx가 0을 표현할 때마다 그 x값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구나. 그게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해요? 라고 하겠지만 조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데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포함 안 하고 1 포함 안 하고 요 사이에서 봤을 때는 얘 x에 대한 그 요거에 대한 우극한과 요거에 대한 좌극한과 요거에 대한 함수값 요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요 함수값은 전부 다 gx에서 해석했을 때 얼마냐면은 그냥 0이에요. 이렇게 0 플러스 그 단계 없어. 다 0이야. 이렇게. 그럼 그거에 따른 F합성 gx는 값이 다 뭐야? 다 똑같아. 얼마? 여기 있는 얘가 0일 때에 대한 값을 해석했으니까 다 뭐야? 000이다. 연속이네. 예, 끝. 이렇게 된 거고. 다시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땐 다르겠지. 마이너스일 땐 달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 각각 조사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조금 커. y값 누구야? 0이야 0. 그냥 0. 0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0. 마이너스 1 때는 뭐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만 0 플러스예요. 이렇게 조사하겠다. 그치? 그럼 요건 조사했더니 0일 때 f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결과 얼마야? 0이야. 얘도 0이야. 근데 0 플러스일 때 얼마다? 1이다 1. 그럼 요건 불연속이네.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야. 이렇게. 그리고 x가 1일 때 역시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볼까? x가 1일 때? 1일 때다. 그래서 x에 따른 gx와 gx에 따른 f합성 gx를 직접 다 구해봤더니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1 플러스 gx예요. 누구야? 0 플러스야. 얘는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치? 그럼 얘가 정의역이야. 0 플러스 f 함수하고 갔더니 얼마예요? 1이다. 얘는 0이고 0이고 얘도 뭐예요? 불연속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거라고. 됐나? 합성함수 불연속이 되는 걸 찾아봐. 언제 불연속이게? 이러면은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알겠지? 나머지는 잘 해보시고 숙제는 뭐 양 것인데 저희까지만 32쪽까지는 무조건 해갖고 오십시오.